지역의 경비실 역할을 하는 마을주택관리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공사 이관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역의원들은 공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광역의원들의 공약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포시와 인하대가 최근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요. 김포시의회가 체결 과정에서 의회 동의 과정이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집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택배를 맡겨야 할 때 주로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리사무소 아니면 이제 경비실에 연락을 하기 마련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현관 앞에다 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 없는 주거 지역에는 또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곳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사실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불은 꺼져 있고 심지어 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다행히 이곳은 문이 열려 있지만 마을주택관리소라고 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저층 노후주택의 관리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중 일부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인천 지역 10개 지자체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지자체에서 관리소 2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와 서구가 각 7곳, 미추홀구와 남동구 각 4곳, 중구 연수구 각 2곳, 계양구와 동구, 강화군이 각 1곳 등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실제로 부평 지역에는 7개 마을주택관리소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 역할은 공구 대여를 비롯해 마을 환경 개선과 택배 보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활성화 정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부평 지역 7개 마을 중 해바라기 마을 관리소는 지난해 공구 대여 21건 외 운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동암도 43건, 영성 66건, 북해삼이 25건, 마블리 124건 등 모두 공구 대여뿐입니다. 그나마 하악골은 공구 대여 152건과 마을 환경 개선 13건, 맑은내 마을은 공구 대여 152건과 마을 환경 개선 7건, 택배 보관 5건 등 다른 마을보다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이 나온 데에는 근무자들의 환경도 열악한 데다 실제 장비조차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올해 부평구는 8,5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관리소 7곳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가 5천만 원 가까이 삭감하면서 사업비가 3,500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인력 지원도 중단돼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면은 한 8,500 정도,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썼겠습니다. 다음에 하긴 해야죠.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소장님들이 따로 뭐 돈을 받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홍보와 운영 인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주 인력 기간제를 뽑는다거나 다른 인력 총원 방법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을 더 드려요. 모든 구나 모든 개소에서 잘한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일부 좀 미흡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그거 결과 보고하고 그거에 반해서 또 예산 신청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라 요청도 하고 수요 조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소규모 주택과 빌라 등 밀집 지역에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등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부터 준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현하려면 관련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하루빨리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지난 2015년 맺어진 사자 합의에서 이미 약속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될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립지 연구를 막는 길은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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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실련 등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 운영하는 대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반발 등으로 이관은 지지부진한 상태. 특히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을 내포한 차기 매립장 조성공사 설계를 추진해 지역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간은 늘었고 자체 매립지 확보는 사자가 합의한 적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S1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장은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진 인천시를 구할 수 있는 출구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인천 경실련은 각 정당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 이관은 사자 합의문 내 조항으로 명분상 타당하다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과 함께 인천 시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은 각 지자체가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매립 종료의 실질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지방 분권이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비 등 비용에 대한 대안 없이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이 직접 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정당의 회신은 사실상 그 선대본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온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약속을 꼭 지키라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습니다. 대선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물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도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김포시와 인하대학교가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A를 체결한 가운데 이번 합의각서 체결 과정을 두고 시의회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김포시와 인하대가 합의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시민대의기관인 의회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김포시가 지방자치 원칙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며 향후 김포시장은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협약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MOA는 시가 협약 당사자가 아니고 민간 사업자 간에 맺는 것이어서 사전 보고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중증화 진행률을 약 0.6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9.3%는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60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속도가 높은
일각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보다 2배 정도 높고 또 전파 속도도 10배가량 빠르기 때문인데요.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증가할 위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9만 44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만큼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고 또 빠른 진료와 신속한 약 처방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지역구를 둔 인천시 의원 33명에게 공약 이행 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역의원은 지자체 장관은 달리 공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33명 중에 16명만이 자체 공약 이행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0%도 되질 않습니다. 네, 이광호 인천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8대 인천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자체평가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 상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건데요. 먼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12월 초부터 이제 1월 초까지 해서 한 달 기간 동안 8대 시의원들 33명에게 공약 이행 자체 평가 질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단체장들은 공약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이제 시민들이 나중에 선거 기간에 판단할 수 있게끔 되는데 시의원들이나 이제 구의원들은 그런 근거를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의원들이 내건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이있는지 그리고 공약들이 잘 이행됐는지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한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판단 기준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네, 자치단체장들은 공약 이행 상황을 누리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역의원들의 공약 정보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단체장들은 제도적으로도 공약 이행에 대해서 이제 조례에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감시 견제하는 시의원들, 이제 기초의원들은 이런 근거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만든 이제 의정 활동 보고서 이 정도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정해놓은 거라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시의원들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던 거죠. 네, 인천시 의원들이 공약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서는 이제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이제 시의원들이 이제 공약을 이제 내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그리고 그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 수 있게끔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든 아니면 시민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든 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게끔 하는 조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판 중에 하나인가?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과 관련 말씀 나눠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